당시 40대 초반이던 그는 1600km 11일간 울트라 경주, 960km 로키 산맥 마라톤, 프랑스 6일 마라톤, 전미 160km 마라톤 등 사람들이 알만한 초장거리 달리기 대회는 거의 모두 휩쓴 경력이 있고 세계 신기록도 여러 세운 달리기의 달인이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나는 조깅을 싫어한다고 했더니 그는 금방 선교사 같은 표정을 지으며 내게 끔찍한 제안을 했다. 운동화를 신고 나와 함께 뜁시다. 그러면 당신의 뛰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잘 뛸 수 있는지 알려주겠소. 자신이 개발한 독특한 달리기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만 뛰면 활력도 생기고 하루 종일 쌓인 지방도 완전히 분해된다는 것이었다. 슬그머니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도 내키지 않은 척 이런 뙤약볕 아래 나 같은 거구는 5분도 못 버티며 따라서 나에겐 달리기 대신 그늘이 필요하다고 버텼다. 그러나 스튜는 어떻게 해서든 나를 설득하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뛰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힘들지 않게 뛰었다. 처음 몇 분 동안 그는 나의 뛰는 스타일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내가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아울러 그는 호흡하는 법, 팔위치, 발자세 등도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그가 말해준 방법으로 뛰니 신기하게도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2시간 반을 뛰었다. 뛰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나 자신이 스스로 대견했다. 그 이후 나는 매일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4년 전부터는 항상 좋은 컨디션과 78kg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은 사람들이 왜 조깅을 하지 않나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다. 이렇게 활기와 힘이 넘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말이다. 당신이 지금 자신에 대해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떤 믿음과 신념을 갖고 있든 당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다. 돈에 대한 당신의 진짜 생각을 발견해라. 돈이 넘쳐난다고 하자 아주 많은 돈이 있다. 단순히 돈이 많든 아니면 부동산이 많든 경제적인 풍요가 지나치게 많은 상황에서 무엇이 연상이 되는지 모두 적어봐라. 돈이 아주 많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인가? 앞에서 체크했던 항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 강점과 약점의 비율은 어떠한가? 당신은 어쩌면 약점보다 강점을 더 많이 적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신념에는 다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정서적 강점의 원칙이다. 단 하나의 신념이 결정적이다. 얼마나 많은 신념을 가졌는가, 긍정적 신념인가, 부정적 신념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나치게 돈이 많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연상을 한다. 이런 부정적 생각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여타의 긍정적 생각보다 그 위력이 더 막강하다. 예를 하나 들겠다.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돈이 많은 것이 자신의 확실한 강점이라고,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돈이 있으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더 호화롭고 편하게 살 수 있으며 자신과 가족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힘든 일을 손수할 필요 없이 믿을 만한 사람을 고용해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여행을 하거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돈에 대해 딱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돈이 사람의 성격을 망친다고 믿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사람의 최고 덕목은 좋은 인간성과 성실함이다. 그래서 그는 좋은 인간성을 갖는데 방해가 된다면 돈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의 잠재 의식은 그가 좋은 성격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그 결과 그는 돈은 있는 대로 다 써버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며 저축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누가 보아도 그것은 양식 있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실제로 그처럼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식이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성격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유지한다.
주의, 요망. 지금 이 이야기 그리고 다음 항목들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당신의 신념 위에만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또 그것을 바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바람을 보며 침을 뱉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에게 최선인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당신이 자신에게 최선이라고 믿는 바로 그것을 당신에게 제공한다. 이 점을 잘 생각해라. 이 책을 단순히 읽기만 해도 당신은 매우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효과적으로 바꾸기 원한다면 다음 항목들을 직접 글로 써가면서 따라 해야만 한다. 당신이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결국 당신 인생이다. 하지만 당신이 시간과 돈을 이 책에 투자했다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부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돈에 대한 당신의 확고한 신념은 무엇인가? 당신의 신념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당신의 신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우연히 얻어졌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당신의 성장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생활 철학이 당신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일 것이다. 아니면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지금 당신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당신은 돈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자주 들어보았을 것이다. 또는 자기 부모님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직접 겪어보았을 것이다. 18살이 되기까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3명에서 10명까지 찾아내봐라. 아버지, 어머니, 친구, 친척, 선생님, 선배, 위인 등. 현재는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당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면 거의 틀림없다. 배우자, 친구, 동료, 부모님, 선배 등. 이 사람들은 돈을 주로 무엇에 연결하는가? 이들은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들은 당신에게 주로 어떤 충고를 하는가? 성공한 사람들의 충고만 받아들여라. 충고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물론 당신에게 충고하는 사람 대부분은 좋은 뜻으로 한다. 부모님이 당신에게 우리보다는 잘 살아야 한다고 할 때 그 말씀은 당연히 진심이다. 다만 부모님보다 아주 많이 잘 살기보다는 적당히 더 잘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성공이 부모님의 실패를 증명하게 될 테니까. 충고는 이렇게 길 뿐 아니라 한계도 보여준다. 그래서 당신이 성공해야 한다고 하지만 너무 크게 성공하지는 말라고 한다. 충고를 하는 사람은 대개 그들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충고를 하는 것은 자신이 실패한 상처를 드러내 보이는 것일 때가 많다. 절대로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꼭 필요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아서 처참하게 협소해진 그런 인생일 가능성이 크다.